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테마는 오늘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S&T 에너지 성황밴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최근에 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건설도 좀 같이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좀 조정을 깊게 받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AI에 대한 전력 투자, 특히 SMR에 대한 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이 SMR 관련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증시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 4,600억 매도하면서 1조 가까이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3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8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엄청나게 증시가 변동이 크게 움직였고요. 코스피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갱신을 이어가는 듯 하면서 조금 이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향후 이제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0월 24일에 봐야 되는 미국에 대한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지표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지만 이 물가가 그 금리 정책 발표 전에 또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면 그것 또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워낙 코스피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들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그런 이 돈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좀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하락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니케이도 오늘 1.3% 정도 조정을 받았고 끝없이 올라가던 상황에서 조금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 속에서도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니케이도 한번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종합은 마지막에 급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정체 구간을 서서히 위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7.5원 정도 반등해서 1,44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쭉 떨어졌던 환율이 강하게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1,400원 중반까지 또 환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 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일 텐데요. 확실히 이전에 피크를 찍고 떨어지던 때와는 완전 다른 움직임이죠. 꾸준히 밀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제 원달러도 조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유로도 지금 167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위안화도 202원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나라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비슷한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계속 비슷한 구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양매도 진행했고 한 3일 정도 바짝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또 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협상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분야에서 여전히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한두 건이 과연 어떤 것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을 타겟으로 해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협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향후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때까지 사실 치열하게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3,500억 달러 대비해서 투자금 중 현금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펀드의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되면 사실상 협상될 마무리가 높다라고 하니 현금에 대한 비중을 미국에서는 계속 높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펀드에 대한 투자처도 이제 조금 애매하게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 현금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관련 이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은 보았고요. 향후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면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하나씩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3% 하락해서 76,4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가까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상승을 가파르게 해서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리면 좋았겠지만 올라간 만큼 조금 이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내려가더라도 크게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렵게 뚫었던 박스권을 바로 반납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원자력에 대한 조금 이 버블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향후 전력에 대한 인프라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시장에 대한 그런 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8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83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도 양매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한 6일 정도 양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원자력 테마보다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혹은 선박주로 이동하다 보니 약간의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두신 모두 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모펀드도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수급에 대한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력에 대한 버블이 다시 한번 이 기회로서 부각되는 시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게 아마도 에이펙에 대한 회의를 해서 전후로 해서 조만간 소식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도 57,0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슷한 이유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좀 나가는 듯 하다가 좀 아쉽게 바로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 건설, 특히 원자력 테마가 크게 떨어지면서 현대건설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미국의 그런 많은 플랜트들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받치면서 결국에는 지지라인 만들면서 서서히 추세를 말아 올릴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도했죠. 16만 주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40만 주 가까이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만 5천 주 매도하면서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1.5% 하락했는데요. 한전기술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그런 핵 협정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핵 협정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나온다면 한전기술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종목들은 좀 연속적으로 파는 반면에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차전 마찬가지 최근에 매도 크게 없이 오히려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NT에너지도 121선 찍고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뭐 그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힘을 또 받으면서 21선, 61선 위로 또 올라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주기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정도 바짝 반등을 했고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있지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BHI는 오늘 450원 하락해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모멘텀 없이 좀 지루하게 흘러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BHI도 고점 라인 유지해주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좀 더 하락하면 이 12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량이 워낙 많고 거기에 대한 추가 시장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HI도 기다리면 힘을 받을 수 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 매수했는데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황밴드가 4% 가까이 반등했고요. 32,800원, 1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선박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황밴드도 같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LN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합의에 따라서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14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3만 5천 주 매수하면서 그동안 계속 매도를 이어가던 수급들이 오늘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하락해서 3만 100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통합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2만 9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고요. 요거는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이 하한가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애매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저점이 좀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내려가는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121선 지지하면서 움직이면 좋았을 텐데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30%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이제 SMR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종목인 만큼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명히 이제 풍력 수주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조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모멘텀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집중된 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다 이제 쏟아지고 나면 이제는 다시금 매수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이제 SMR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좀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지는 3.8% 하락해서 지금 15,9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꽤나 이제 떨어졌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이 추세는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그래서 우진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금 반등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SMR에 대한 이슈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SMR에 대한 이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4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5만 7천 주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30원 정도 반등해서 0.5% 반등했고요. 추세 살아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일별 거래량은 240만 주,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매도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반대로 매수해주고 있지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전체적인 이제 추세가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력 테마가 눌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MR에 대한 원전 거품론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원자력 이 서명, 그죠? 이런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 계속 미국의 그런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SMR에 대한 거품론이 부상을 했는데요. 이 밈 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리포트들이 몇몇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면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MR이 상용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해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50를 돌파했다가 순식간에 34%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이제 이 SMR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던 페르미 아메리카도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했던 것도 아닌데 특히 저런 종목들에게 좀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티 리서치도 지금 이제 투자 노트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의견을 지금 46에서 37.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매도로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투자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BMP가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죠. 41달러에서 25달러로.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죠. 실질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밈주식과 관련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SMR 기업 가치가 64조 원 이상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2030년까지도 흑자를 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2029년에 거품이 터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높은 건설과 지연으로 이런 이 현실의 벽으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형원전 대비해서 30% 이상 비쌀 것은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런 이제 이 대규모의 플랜트 대비해서 소규모가 안전하긴 하지만 열적인 그런 효율 면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건설 비용이 조금 에너지 효율 대비해서 높아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들이 원래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첫 번째 프로젝트도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좀 무산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싼데도 부각을 받았던 것은 미국의 이 원자력 투자가 대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타게이트라든지 그런 이제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싸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SMR에 대한 상용화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건설기간이 뭐 최대 13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과대하게 좀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 SMR에 대한 건설 과정에서의 그런 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초과된 비용만을 이제 수치로 제시를 하면서 12에서 13년이 걸렸다라고 좀 악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뢰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SMR이 이제 또 이제 낙관론이 지나치다라면서 JP모건도 이 2025년 에너지 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 G 보노바 히타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삼성물산이 직접 협력을 하고 그다음 태웅이 이 BWRX 300에 대해서 수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킬로와트당 2,000달러로 웃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비싸다라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태웅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저렇게 버블을 또 이제 과대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에 대한 시가총액 나누기,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매출액을 했을 때 이미 2배 이상 넘어갔죠. 그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 뭐 구글 이런 기업들 매출액 발생하더라도 수익 발생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5천조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인데요. 정말 그만한치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인가 라고부터 먼저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기업들 해봤자 지금 20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정말 작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들어오면 20조 정도 하면 그래도 한 22 정도 하겠네요. 최근에는 그 정도를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를 활용하기 위한 또 인위적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SMR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을 할 때마다 저렇게 주가를 눌리는 공매도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눌러지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런 이 이슈가 사그라들고 다시금 SMR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남도 차원에서 SMR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일본 기업들이 이제 차세대 원전 기술 혁신을 논의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서 SMR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눌 거고요. 경남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 철강 기업들이 모여있는 도라서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행사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나노뉴클리어 에너지, 뭐 이렇게 클린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오게 되고요. 이런 기업들과 또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향후 이제 투자 방안을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와 우라늄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안보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그게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곧 시작한다라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협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두 건이 원자력 협정이 아니라 그런 이제 투자에 대한 방식일 것 같고요. 이미 원자력 협정은 어느 정도의 안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핵 연료를 이제 재처리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런 이제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협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함으로써 미국도 이 우라늄 공급에 대한 부족을 우리나라로 가는 부분을 좀 일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믿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지금 에너지부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값싼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후 변화가 이제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화석 연료와 그런 가스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죠. 그래서 경제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산업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가 뜨던 바람이 불던 지금 24시간 내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에너지 소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보, 그 다음에 그런 경제성의 측면에서 원자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입장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환경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그리고 에너지 안보, 경제성 입장에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증권가에서는 거품론이 나왔지만 이미 미국은 핵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핵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핵에 대한 개발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거품론은 다시금 성장으로 장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가서 스타게이트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일본, 대만에 대한 그런 기업인들과 어떤 내용을 나누고 어떠한 투자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왔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라든지 혹은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AI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거품론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혹은 대형 원전이 오히려 부각을 받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급등하면서 칩이 정말 잘 팔리는데 그 많은 칩 어디에 장착하고 어떤 에너지로 사용할지 거기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짓더라도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면 향후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간의 경쟁으로서 이런 AI에 대한 기술력의 치열한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여당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협정 개정을 사실상 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불리한 이 계약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개정보다는 향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전 독자 기술 개발이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좀 이제 국내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마구마구 짓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거나 SMR에 대한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상 그런 전력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이 밀도 있게 높아지는 만큼 이 밀도 있는 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불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안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너무 몰매질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승인을 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계속 운전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운전 못하면 하나씩 정지하게 되고 향후 2030년까지 10기 정지하고요. 신규 건설 없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에너지 공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를 담기 위해서 에너지 댐이라고 하는 그런 ESS를 정말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진행이 되면서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SMR에 대한 거품론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거품이 아니라 정말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현실화가 되는 근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기업인들과 그런 일본, 대만, 미국과 힘을 합해서 이제 그런 대규모의 AI에 대한 투자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요. 미국도 핵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개발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절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품론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비싸다, 이 기간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를 예시로 드는 것은 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의 투자금과 대규모의 기업, 대규모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건설 지연은 당연히 계속 프로젝트 하나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산하는 것보다 10개씩 찍어내는 게 훨씬 싸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에 대한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또 한국입니다. 그런 국가와 이제 협력을 했을 때 당연히 저런 버블에 대한 일부분이 제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실적이 없는 그런 이 기업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낸 그런 의견들이 아닐까. 결국엔 공매도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돈을 벌고 주가가 내려가도 돈을 버는 것이 저런 이 투자자사들이거든요. 투자사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예측하고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고 들어간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